안녕하세요. 조직재생공학 컬러큐엄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단백질의 이 재료에 부착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좀 더 자세히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선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그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re-adsorption study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재료 위에 먼저 붙여놓고 그리고 세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인데 지금 이 연구 결과는 하이드로포빅한 폴리머에다가 히마라는 이제 하이드로필리스트를 집어넣었죠. 하이드로필릭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세포가 잘 안 붙는데 여기 지금 삼각형 모양이죠. CIG라는 이제 발브 넥틴 계열의 이제 프로틴을 집어넣을 경우는 세포가 잘 붙습니다. 그죠? 하이드로포빅한 필릭한 상황에 관계없이. 그렇지만 이와 이제 반대되는 이제 non-adhesive 프로틴 IgG를 집어넣으면 이제 효과가 없죠. 따라서 이제 CIG가 세포 부착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디플리션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프로틴을 이제 이 바이올로지컬 플루이드에서 떼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올로지컬 플루이드 상황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프로틴을 집어넣어서 하는 연구보다는 다른 프로틴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프로틴을 디플리션 했을 때 과연 그 효능이 없어지는지 이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식이죠. 이 디플리션 하는 방법은 뭐 이뮤노 어드접션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엔자이매틱 디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없애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피브리노진을 이제 없애는 것입니다. 플라즈마 농도에 따라서 플레이틀릿 그죠? 혈소판의 부착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농도에서 굉장히 잘 됐는데 그죠? 에이피비르노진 플라즈마를 썼을 때는 피브린 디플리션 됐을 때는 플레이틀릿 어텐션이 안 된다. 따라서 뭐냐면 바로 이 피브리노진 자체가 플레이틀릿의 부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후 다른 블러드 코애글레이션이나 또는 뭐 뉴트로필, 매크로페지 같은 인플라메토리 상황과 연결되게 된 거죠. 그 다음 연구는 이제 리셉터의 액티비티를 이제 이니비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프로틴을 이제 디플리션 하지 않고 그 프로틴이 그죠? 바인딩하는 이제 리셉터를 이제 블록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글라이코프로틴 프리 A 리셉터를 이제 블락시켰죠. 블락시키면 이제 플레이틀릿 어드접션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역시 뭐냐면 저기 플레이틀릿 자체가 이제 블락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역시 이 글라이코프로틴 프리 자체도 이 플레이틀릿 어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음은 이제 프로틴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붙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라이소자임이라는 프로틴을 글라스 위에다가 이제 붙였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붙은 양을 측정했습니다. 초기에 뭐 수초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르르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보면 뭐 0.27 마이크로그램 per 스퀘어 센티미터, 즉 가로 세로 1cm인 글라스 서피스에 한, 한 250, 270 나노그램 정도의 프로틴이 이제 붙죠. 주르륵 붙죠. 근데 초기에 굉장히 빨리 붙다가 이 붙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서 이제 뭐냐면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제 이쯤 돼가지고 프로틴은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으니까 뭐 어느 정도 우르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다 떨어지지 않죠. 즉 0.27에서 한 뭐 이 정도는 떨어지는데 한 3분의 2 이상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는 프로틴은 좀 루스하게 붙어있는 것들이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표면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리버스블 하지 않는 프로틴이다. 즉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제 리버스블한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소듐 더데시 설페이트라는 디터전트를 써야지만 이렇게 다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즉 프로틴의 어드조션은 굉장히 빠르고 상당히 많은 붙은 프로틴들은 이 리버스블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프로틴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붙는지를 이제 실험한 것인데, 용액에다가 프로틴을 1, 2, 3, 4, 5 이제 밀리그램 per ml씩 담아가지고 붙는 양을 측정했죠. 측정하니까 용액이 많이 있으면 이제 더 많은 이제 프로틴이 붙겠죠. 그죠? 붙을 확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붙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지 않죠. 즉 맥시멈 한 350 나노그램 per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까지만 피브리노젠이 들러붙습니다. 그죠? 이 커브를 이제 우리가 랑뮤어 어드접션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프로틴이 또 이렇게 관찰을 하면 실제로 뭐냐면 프로틴이 이 표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거의 almost close packing 된 형태로 이제 모노레이어로 붙는 걸 알 수 있죠. 이 위에 더 붙지 않고, 즉 프로틴 하나 붙으면 그 옆에 남은 자리에 이렇게 붙고, 이 위에다가 다시 뭐냐면 층층으로 쌓아서 붙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로틴의 어드조션은 바로 모노레이어다. 따라서 뭐냐면 이 모노레이어 어드조션을 하기 때문에 프로틴의 이 붙는 사이트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양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 competitive protein adsorption인데, 우리 이제 체내는 굉장히 프로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프로틴은 양도 다르고 또 농도도 달라요. 그죠? 따라서 한 종류의 프로틴만 붙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틴이 이제 붙는 거죠. 즉 프로틴의 adsorption은 굉장히 competitive 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프로틴이 붙는 상황이 이 표면에 따라 또 다른데, 일반적으로 프로테인 양이 많으면 빨리 붙겠죠. 그리고 크기가 또 작으면 뭐냐면 좀 더 퀵하죠. 그래서 빨리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더 중요한 이 어드접션 카이네틱스는 바로 어피니티 문제입니다. 즉 표면과 프로틴의 어피니티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많이 붙고 적게 붙고 하는 게 결정이 되죠. 지금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프로틴을 가지고 흡착되는 양상을 관찰한 것인데, 프로틴 A가 촉에 굉장히 빨리 붙어요. 그죠? 하지만 또 떨어지고 프로틴 B가 붙고 떨어지고 프로틴 C가 붙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브라우만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프로틴 어드버션 자체가 이제 트랜전트 하면서도 컴패티티브 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러드에서 알부민이 굉장히 많죠. 엄청 많습니다. 빨리 붙고 떨어지고 또 이뮤노글로불린 G나 피브리노젤이 붙고 그 다음 나중에 바이브로네이팅 팩터 12 같은 것들이 이제 붙는 양상을 이와 같이 이제 프로틴이 표면에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로틴이 폴딩된 상태에서 언폴딩이 되는 거죠. 폴딩.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사실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에너지가 폴딩, 언폴딩 상태에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폴딩에서 언폴딩 될 때 에너지 체인지가 크면 클수록 뭐냐면 하드하다 그러고 작으면 작을수록 소프트한 프로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어,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측정하면 이제 플루이드 상태에서 뭐냐면 폴딩에서 언폴딩 되는 이 에너지 변화에 비해서 어, 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폴딩, 언폴딩 에너지를 계산하면 훨씬 더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프로틴이 재료에 붙는 순간 어느 정도의 그죠? 언폴딩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로 이제 라이소자임이 폴리스타인에 붙어 있을 때는 한 170 킬로 줄 per 몰에 이제 폴딩 언폴딩 체인지가 일어난다면 헤마타이트에서는 한 480, 솔루션은 한 600 정도인데 이 폴리스타인에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언폴딩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폴딩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생기고 언폴딩이 되면 프로틴에 어느 정도 디그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디그레이션 자체는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떨어뜨리는 셈이 되겠죠. 따라서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알부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브렉틴 옆에서 파이브렉틴이 이제 언폴딩 되고 디그레데이션 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또 효과를 하게 됩니다. 말들은 이제 보반실험 알부민 같은 걸 이제 파이브렉틴하고 함께 해주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틴 어더접션 되면 표면이 좀 바뀝니다. 그죠? 초기에 표면이 갖고 있던 서피스가 프로틴이 붙으면서 프로틴의 서피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 예를 들어주는 것인데 표면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틴에 이 포지티브 차지를 띤 부분 도메인들이 붙게 되고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차지를 띤 도메인들이 바깥으로 노출돼서 결국 뭐냐면 이 재료의 특징 자체가 프로틴의 네거티브로 바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프로틴이 재료에 붙으면 다 좋지 않느냐, 폴딩 돼가지고 디그레딩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료에 붙을 때 이 프로틴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피브리노진 같은 경우인데, 솔루션 상태에서는 피브리노진에 엔티바디가 붙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액티브한 사이트가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재료에 붙으면 바로 피브리노진에 프래그먼트 D라는 것이 이제 오픈돼요. 오픈되고 이것을 이제 엔티바디가 인식을 해가지고 붙게 되고 결국 바이액티비티가 생기게 됐을 때 플레이트 어드진을 유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프로틴 어드접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프로틴 어드접션은 모노레이어다. 그리고 굉장히 컴패티티브하다. 그죠? 그리고 unfolding, 그리고 에너지 체인지를 수반한다. 또한 표면을 완전히 바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프로틴 어드접션으로 인해서 생긴 세포의 반응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